자, 제 뒤에 있는 빨간색 차량은 IX 차량입니다. 어벤츄린 레드라는 컬러를 갖고 있는데 실물로 보면 색상이 살짝 와인 느낌이 납니다. 이 IX의 디자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IX 디자인은 실물로 봐야 알 수 있어요. 사진이 정말 안 나오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볼까요? 전면 디자인에서 제가 느끼는 건 영상에서는 되게 우락부락하고 화려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실물로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매끈하고 약간 밋밋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을 보면 어마어마한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의 전반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게 헤드라이트니까 헤드라이트를 먼저 볼게요. 헤드라이트는 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에 어떠한 선적인 디자인을 주지 않고 그냥 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한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놨어요. 여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간주행등, 데일라이트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란 띠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눈에 해당하는 라이트가 양쪽에 얄쌍하게 있어서 살짝 과격한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져서 이 라이트랑 그릴이 붙어 있죠. 키드니 그릴이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시리즈부터 자, i4부터 iX까지 세로형 키드니 그릴을 쓰죠. BMW가 지금 이 세로형 키드니 그릴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은 영원하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이런 클래식입니다. 그리고 BMW가 다시 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릴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디테일이 상당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문양들은 유리처럼 되어 있는 이 플라스틱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겉에서 봤을 땐 볼륨감보다는 되게 세련되고 매끈한 느낌이 더 강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까이서 볼까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히드니 그릴에 해당하는 패널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눈이나 이런 게 덮였을 때 바로바로 제거될 수 있도록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유튜브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는 셀프 힐링 페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패널에 어떤 데미지가 가해져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데미지가 가해진다면 열을 가했을 때 데미지가 스스로 회복된다는 그런 신기한 페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BMW가 처음 시도했던 건 아닙니다. 과거 일본 차에서도 이런 기술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기술을 다시 보게 되네요. 그리고 엠블럼 볼까요? 제가 눌러보고 있는데요. 엠블럼이 움직이죠. 유격이 있어요. 이거의 역할은 워셔액을 넣는 뚜껑입니다. 이렇게 열렸어요. 여기는 워셔액을 넣는 곳입니다. 이 워셔액을 넣는 걸 굳이 이렇게 엠블럼까지 열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유럽 사람들이 전기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은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죠. 보통 내연기관 때는 이 보닛을 열고 워셔액을 넣었는데 열면 고압 전류가 흘러서 위험하니까 이런 식으로 별도의 워셔액을 넣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이걸 엠블럼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위트가 있어요. 굉장히 기발하네요. 제가 프론트 디자인이 굉장히 밋밋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어서 설명드리면 BMW는 여태까지 복잡한 선들을 쓰고 꺾고 이러면서 과격한 디자인을, 와일드한 디자인을 만들던 브랜드였는데 IX에서는 선을 굉장히 최소한만 쓰면서 꺾는 것도 살짝 곡선 정도로만 꺾으면서 여기 면들을 부각하는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면으로 보이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BMW뿐 아니라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걸어갈 디자인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아이오딩이나 EV6 같은 차에서 봤어요. 면으로 표현되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IX에서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i4에서도 이 면으로 표현되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어 캐치도 없애버렸죠. 자, 그리고 그리고 BMW의 전매 특허가 에어브리더죠. 에어브리더가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보이시죠? 제 손이 움직이는 게 에어브리더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브리더의 역할은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잘 아시겠지만 차량이 주행을 하면 휠 하우스 안쪽에 와류들이 생겨요. 이 와류들은 항상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거나 공기의 저항을 만들어내서 차량의 연비도 떨어뜨리고 풍절음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에어브리더는 여기서 들어가는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온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면서 휠을 싹 감싸주면서 에어커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와류가 생기지 않게 하거나 생긴 와류가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되게 좋죠? 휠입니다. 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이기 때문에 막혀있는 휠을 씁니다. 뭔 소리지 이게? 자, 이것도 유격이 있어요. 소리가 플라스틱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주물로 만들어진 휠에 이런 식의 플라스틱으로 덮개를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유격이 보이죠? 전기차이기 때문에 연비를 신경 쓰는 차고, 그래서 휠도 연비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최대한 막혀있는 휠을 쓴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연비를 중시하는 휠 중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i4 휠과 굉장히 대비되죠. 휠은 이게 2인치가 더 큽니다. 22인치 휠을 쓰는데 공기역학적으로 연비를 향상시키는 디자인 휠을 갖고 있고, 이쪽은 원래 BMW가 쓰던 M 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차이가 또 나네요. 측면 디자인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지금 촬영하시는 팀이 있어서 후면 디자인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이 또 굉장히 재미있어요. 가까이서 볼까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철판으로 된 트렁크 백 패널이 있겠지만 여기는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될 때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곡선 처리가 굉장히 유려하고, 그리고 마감을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깎으면 되거든요. 철판은 깎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체 없이 딱딱 맞아 떨어져 주고, 이렇게 얇은 테일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마감들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 차량들에서 볼 수 없는 이 경계선이 없어요. 어떤 경계선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SUV의 트렁크는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면 여기가 잘려 있죠, 보통. 자, 그리고 트렁크를 좀 비교해 볼 겁니다. 어떤 걸 비교할 거냐면 이쪽 iX3는 이 트렁크가 이렇게 구역이 보이죠. 구획이 보이는데 iX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트렁크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어떤 식의 장점이 되냐면 이런 식의 장점이 됩니다.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리고 iX3도 한번 열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차를 맞이할 때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iX3는 일반 X3를 개조해 만든 차, 개량해 만든 차의 개념이라 트렁크를 열면 이 라이트가 이렇게 보이죠. 하지만 iX는 라이트가 전부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통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그냥 다 끝까지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BMW가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트렁크를 열면 iX3 같은 일반 SUV는 여기가 남겠죠? 닫으셨네? 자, 트렁크를 열어도 iX3 같은 일반 SUV는 여기가 남는데 iX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차량들은 뒷차에게 트렁크가 열려 있어도 이런 부분이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죠. 그런데 iX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트를 또 달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자동차 회사가 이 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고,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는지를 이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500리터입니다. 이미 이 수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500리터라는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차의 트렁크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일 거예요. 그냥 짐만 올려놓고 끝이다? 그럼 이런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여기 선반이 있어요. 선반은 당연히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열어보면 여기가 굉장히 깊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제 손을 넣으면 제 팔꿈치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이 팔꿈치까지 들어가는 깊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또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기발한 게 이렇게 들면 떨어지죠. 그랬을 때 얘를 끝까지 좀 들어주면 여기가 힌지로 되어 있어요. 네,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힌지로 되어 있어서 일정 이상 각도로 올리면 얘가 고정됩니다. 힘으로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훑어볼까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요. 여기 야광으로 된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 당겨보면 와이어가 들어있는데 트렁크에 갇히더라도 이걸 당기면 트렁크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트렁크가 보통 어두우니까 트렁크에 갇힌 사람이 쉽게 이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까요? 아, 이 부분도 있네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시거잭 전원이 있고, 이 고리가 형식이 바뀌었다고 i4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거잭 전원을 여기다 끼고 여기다 선을 지나가게 해서 좀 더 깔끔하게 배선을 배치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런 고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카본 코어입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iX 가격이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엄청 비싸다고, 근데 요거 한 방에 다 이야기가 사그라들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에 카본을 쓰는 이유가 있고 카본을 전체로 뒤덮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BMW의 3 시리즈 한 5천만 원대 차량을 그냥 카본으로 만들게 되면 그냥 차대 뼈다구만 만드는 비용만 1억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카본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없고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iX는 그냥 눈에 딱 보이게 카본을 쓰죠. 근데 이게 트렁크만 열었을 때 보이는 게 아니라 도어를 열었을 때도 카본이 보입니다. 이런 카본의 사용이 단순히 이 차가 카본을 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객석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iX 오너라면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카본 사용만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를 보면 BMW 최근 트렌드인 3D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면발광 타입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은은하게 이게 영상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은은한 느낌으로 납니다. 그리고 BMW 요 레터링도 빼놓지 않고 있어요. 다음은 iX의 측면 디자인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측면 디자인에서 느끼는 건 밋밋하지만 면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들을 쓰고 있어요. BMW답지 않게 캐릭터 라인이 없어요. 여기 볼까요? 원래 BMW는 늘 이런 식으로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거든요. 어떤 차든 다 그렇습니다. 항상 여기서 에어로다이내믹스도 여기서 구현을 하고 여기서 차량의 전반적인 인상들을 만들어 주는데 iX는 없어요. 그냥 통면입니다. 측면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BMW의 디자인 특징이 호프마이스터 킹크 있죠. 호프마이스터 킹크가 있는데 i라는 전용 모델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뒷유리랑 이 트렁크 쪽 패널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릿지? 다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가 있어서 좀 타봤어요. 일단 도어부터 볼 겁니다. 도어는 프렘리스로 되어 있죠. 창틀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느낌은 가죽이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네, 가죽의 촉감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시트의 조작은 여기는 크리스털 레버로 합니다. 이 방식이 BMW가 써왔던 방식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단점은 지문이 엄청 묻는데? 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요건 뭐지? 손잡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딱 핸드폰 넣기 딱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 도어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튼이 고장이 나면 탈출을 못하게 되겠죠. 그때는 여기 있는 물리 레버를 당깁니다. 이렇게 이 레버를 당겨서 열 수 있게 합니다. 이 모델은 전기차죠.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지만 운전석으로 오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차량에 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네, 센터 콘솔 부분인데요. 이 크리스털로 되어 있는 스타트 버튼과 그리고 기어 노브. 기어 노브는 엄청 간소화됐죠. 더 이상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아이드라이브 셀렉터 휠.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차량에 준비되어 있는 물리 버튼들은 이렇게 우드를 깎아 만든 패널에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다기보단 양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쪽에 이런 레터링들이 양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BMW가 늘 추구하는 건 주행을 하다가 여기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이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이런 레터링들은 전부 다 양각으로 해놨어요.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서 차량의 전고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크리스탈이야. 이것도 이뻐. 그리고 여기 잠깐 보시면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 있죠.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내일부터. 그리고 아까 i4에서 봤었던 ID8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언어가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내비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한국 내비를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반응 속도 괜찮죠? 역시 여기도 아이폰처럼 노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문이 열릴 때마다 정보가 이렇게 나오네요. 스티어링 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 안에 있는 여기 에어백이 담겨있는 이 부분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육각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또 특징입니다. 여기는 되게 특이한데 여기가 위아래로도 이렇게 토글이 되고 그리고 좌우로도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정말 다행인 건 타 브랜드처럼 여기가 터치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터치로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엄청 불편한데 BMW는 많은 부분들은 물리 버튼을 없애면서 이 안으로 숨겨 놓으면서 터치를 써야 될 때는 쓰고 쓰지 말아야 될 곳에는 안 쓰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게 극단적인 예로 아이드라이브 휠이 있죠. 여기는 터치로 됩니다. 한번 여기서도 작동하나 볼게요. 목적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이 아이드라이브 휠 위에 글씨를 쓰면 여기서도 인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가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공조속 메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셨던 것 중 하나가 이 가죽의 재질도 있지만 여기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나올까요?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창틀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반사가 돼요. 사실 자동차에서 유리창에 어떤 불빛이 반사된다? 이거는 금기시되어 왔던 일이었어요. 근데 BMW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했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납 공간을 보면 굉장히 깊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매트도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들 수는 없지만 여기에도 컵홀더가 있어요. 컵홀더가 있고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은 올리브잎 태닝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리브잎 모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디스플레이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iX50 모델에는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이 우퍼가 여기 있고, 도어 쪽에 보면 도어 쪽에도 바우스 앤 윌킨스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시트 한번 볼까요? 고급 시트는 다이아몬드 퀼팅을 씁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일체형이죠. 가죽 느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가죽의 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편해요. 착좌감이 좋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눌러보고 싶었어요. 이 차가 썬루프가 있지만 열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또 없는데 이걸로 조절하나? 썬루프가 탁해졌죠? 환해졌죠? 그쵸? 그리고 2버전 시퀄 똑같이 있고요. 너무 좋다. 난 이거 못 봤는데. 자, 지금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뒷좌석은 일단 광활한 레그룸을 갖고 있고요. 한 뼘이 넘어가죠. 그리고 칼럼이 없어서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타서 저쪽으로 이동하는데도 문제가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차에 타면 가죽, 그리고 시트 가죽, 그리고 여기가 죽은 공간이 되거든요. 데드존이 되는데 이 차량은 여기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쿠션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으면 이런 소파에 앉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뒷좌석에 타시는 분들은 이 차를 타고 그냥 안락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차에서 운행 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대도 등이 전혀 베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정말 좋네요. 여기가 일체형 시트 뒤에는 USB-C 타입 단자가 2개, 또 이쪽에 2개. 뒷좌석에서만 4개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충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여기 충전 단자 밑에 보면 이거는 BMW G05 X5부터 선보였던 기능이에요.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액세서리 중에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 수납할 수 있게, 여기다 장착할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안 쓸 때는 닫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밑에 있죠. 자, 내릴 때는 이 버튼 누르고 내리면 됩니다. 열렸죠? 만약에 버튼이 안 먹는다면 여기 있는 물리 레버를 당겨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iX는 이 카본의 사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트렁크에서도 봤었죠. 뒷좌석에서도 보이죠.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카본을 쓰고 있죠. 쓰고 있고 1열에서도 카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모터쇼에 와서, 정확히는 서울 모빌리티 쇼죠. 여기 와서 BMW 차량들을 좀 둘러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고, 이런 차량들은 앞으로 BMW의 미래가 될 차량들이기도 합니다. 이 BMW 차량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오셔서 BMW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같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